안녕하세요. 개천에서 태어나 용이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유명 학원에서 꽤 일하다 보니까 전 또래 여자보다도 벌이가 좋은 편이에요. 워낙 힘들게 커서 그런지 돈만 잘 벌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그렇게 큰 반전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유엔 아빠란 인간이 한몫한 것 같아요. 하필이면 아빠라는 인간이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 제 인생이 늘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정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시면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3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왜냐하면 늘 엄마와 저희 삼남매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아빠 직업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번듯한 얼굴에 키도 큰 편이라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밥 먹듯 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매일 밖에서 바람 피는 게 일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선 엄마와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에도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셨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 옷에서 나온 여자 소지품을 보고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또 누구랑 붙어 먹은 거야? 이건 또 뭐냐고? 아, 왜 남의 옷주머니를 뒤져? 당신 이거 사생활 침해야. 가방끈 짧은 거 티내는 거야?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남?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당신은 많이 배워서 바람 피고 다녀?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상도덕인데. 뭐야? 당신 그거 내려놔.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을 치려고 해? 아, 사람 살려! 엄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빠를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쫓아가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엄마 아빠의 싸움은 늘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빠는 늘 바람을 피고도 당당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나고 나면 아빠는 저희 삼남매를 쪼르르 앉혀놓고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자자, 너희들 아빠 말 잘 들어? 이 집안의 가장은 아빠야. 너희들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지? 네. 그래, 아빠는 선생님이고 또 이 집안 가장이야. 엄마처럼 아빠를 무시하고 막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남자로 태어나면 다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항상 이 아빠를 존경해. 큰오빠 남동생은 아빠를 멀뚱히 쳐다봤고 전 아빠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난 여잔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경애가 똑똑하네. 여자는 항상 남자를 존경해주고 위해주는 게 본분이야. 네 엄마가 못 배워서 저래. 초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런 인간이 아빠였어요. 자기는 늘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한 척하면서 자식들을 두고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큰오빠랑 전 아빠 말에 반발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내 남동생은 유난히 아빠를 잘 따르더군요. 그럴수록 엄마는 속이 썩어가셨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던 엄마는 그저 성실한 분이셨어요. 누구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시던 분이셨죠. 그래서 늘 자기도 모르게 애들 앞에서 싸우고 나면 어린 자식들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집에서 큰 소리 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저는 우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큰오빠는 그런 엄마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했습니다. 엄마, 저흰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동생들은 제가 잘 다독일게요. 우리 큰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어. 내가 우리 장남 덕분에 힘이 난다. 엄마가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는 한 번도 못났던 적 없으세요.
늘 슈퍼우먼처럼 멋있으세요. 큰오빠는 장남으로서 엄마한테 늘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도 큰오빠는 아빠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막내 남동생은 엄마가 울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막내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는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좋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왜 아빠랑 싸워요? 막내의 황당한 소리에 큰오빠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도 이유가 있었잖아. 아빠는 선생님인데 당연히 아빠 말을 들어야지. 엄마는 떡 팔잖아. 누가 그런 말 했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아빠가 만나는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니야. 저번에 아빠랑 같이 아빠 여자친구 만났는데 나 과자도 사주셨어. 뭐? 네가 아빠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그때 막내 남동생의 말에 큰오빠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막내를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널 데리고 누굴 만나? 아빠 여자친구 같이 만나러 갔었어. 아빠가 같이 가자고 했어. 뭐? 이 사람이 진짜? 엄마는 남동생의 말에 놀라면서 기가 막힌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아빠가 여자친구가 많다는 걸 그때부터 어렴풋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는 아빠 또 한 번 크게 싸웠죠. 엄마는 그때 아빠 앞에서 가슴을 내려치면서 우셨어요. 당신이 감히 내 새끼를 데리고 그 여자를 만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피곤하다. 그냥 친구라니까. 친구. 여자 남자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 내가 당신을 몰라? 대체 어디가 당신 밑바닥인 건데? 어디까지 날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겠어? 나 같은 남자랑 사는 게 쉬운 줄 알았어? 그럼 이혼해. 네 자식들 아빠 없는 애를 만들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애 엄마가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빠는 잘못을 하고도 너무 뻔뻔한 태도로 말하니까 대체 누가 잘못한 건지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친아빠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죠. 특히 한창 민감한 나이였던 사춘기에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할 때 엄마를 대신해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그만해.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왜 그래? 야, 어디 아빠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가 나한테 뭘 가르쳤는데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집에 오면 엄마랑 싸우면서 뭘 배우라는 건데. 이게 진짜? 너 몇 대 맞아 정신 차리지? 제가 발악을 하면서 대드니까 아빠는 제게 매를 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절 품에 안고 아빠한테 소리쳤습니다. 내 새끼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이고 무식한 여편네.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네 딸도 너처럼 살게 할 거냐? 어? 에이 더러운 집구석. 아빠는 버럭 화를 내더니 집을 또 나가버렸어요. 그날 엄마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도 절 끌어안고 목 놓아 우셨어요. 늘 가족들 눈에 눈물 마르게 하는 법이 없던 아빠는 밖에서는 신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은 엄마 가게에서 부러운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무슨 가게를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열어. 돈 또 고른 거 아니야? 애들 키우려면 둘이 벌어야지. 남편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 으유, 대쪽 같다니까 정말. 나도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 하나만 있었어도 아유 지금처럼 이렇게 안 살았겠네. 남의 집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아줌마들이 엄마를 보고 이런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집에선 개차반이 따로 없는데 밖에만 나가면 아빠는 신사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복장이 터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 미천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질 않습니까? 사람이 멋있다 계속해주니까 고삐가 풀렸는지
아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허겁지겁 집을 나가는 엄마를 붙잡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딜 그렇게 급하게 나가? 무슨 일 있어? 네 아빠가 음주운전을 했대. 지금 경찰서라는데 엄마가 가봐야 할 것 같다. 넌 집 좀 보고 있어. 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하고 나간 엄마의 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술 좋아하고 사고 많이 치던 아빠였지만 음주운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빠는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조수석에 여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못난 남편이 저지를 수 있는 사고는 다 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아빠는 그나마 다니던 중학교에서도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의 외도까지 밝혀지면서 결국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큰오빠는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아빠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아빠한테 대체 저희는 뭐예요? 예? 한 번이라도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라는 거야? 어? 지금 내가 너한테 해명한다고 뭐 달라져? 전 평생 아빠 용서 못해요. 왜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데요? 야, 나도 네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는 넌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이나 해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난 절대 아빠 용서 못해요. 큰오빠는 정말로 아빠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막내는 아빠를 옹호하면서 말하더군요. 형, 아빠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넌 지금 이 상황에도 아빠를 감싸는 거야? 정신 차려. 다른 여자랑 밤새 술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람이라고. 아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랬겠어. 형이 뭐라는데? 뭐야? 이 자식이? 큰오빠는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까지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둘을 말리면서 말했죠. 그만해. 이게 다 못난 네 아버지 탓인데 왜 너희들끼리 싸워? 그만들래. 이런 모습 보는 게 난 더 가슴 아프다. 엄마는 답답함에 눈물까지 쏟으셨어요. 그걸 본 전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아빠한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아주 대단한 일 했네요. 이젠 아니고 바뀌고 아빠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알긴 아세요? 어차피 금방 지나가. 아유, 됐어. 나 피곤하니까 다들 할 일이나 해. 아빠는 그런 사고를 치고도 참 뻔뻔했어요. 도저히 바뀔 생각이 없는 아빠를 옹호하는 건 오로지 막내 남동생뿐이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아빠를 잘 따르기도 했고 아빠도 남동생을 데리고 자주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은 자연스럽게 아빠한테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커갈수록 배짱이 같은 아빠를 쏙 빼다 담더니 집안에서 아주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사고를 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큰오빠와 저는 성인이 되어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남동생이 학교 폭력에 가담하는 바람에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그때 엄마는 삼남매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학교로 사과를 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큰오빠는 남동생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너 진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사는 거야? 고3이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몰래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해? 너 미쳤어? 아, 나도 학업 스트레스 받아서 이랬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공부만 하고 살아? 네가 언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맨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행패만 부리잖아. 그래서 형이 해준 게 뭔데? 어? 잔소리 하려면 돈이나 주면서 욕해. 맨날 맨입으로 화만 내지 말고. 형이 뭔데 나한테 큰소리야? 그때 남동생이 적반하장으로 큰오빠한테 대드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엄마가 남동생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는 넌 뭘 그렇게 잘했다고 큰소리야? 어?
너 이럴 거면 학교도 가지 마.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애들이나 괴롭히라고 뼈 빠지게 벌어서 내가 학교 보내는 줄 알아? 너 그럴 거면 가지 마. 네 교복도 다 찢어버릴 거야. 이리 내놔. 엄마, 왜 그래? 내 교복, 왜? 그날 엄마는 남동생 교복을 아예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결국 놀란 남동생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떡가게를 운영하면서 힘들게 자식 셋을 키웠는데 막내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집안일, 자식 키우는 일, 경제적 책임까지 모두 엄마가 혼자서 짊어지고 살았거든요. 엄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는 동안 아빠는 놀고 먹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망나니인가 싶을 정도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저랑 큰오빠는 점점 커갈수록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도 한심했어요. 중학교 교사직에서 파면당한 후로 일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오빠가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니까 노골적으로 용돈을 바라면서 말하더군요. 장남이 취업했으면 알아서 아빠한테 용돈을 챙겨줘야지. 뭐 하는 거야? 장남이 이러니까 동생들도 아빠 알길 개똥으로 하는 거잖아. 아빠를 개똥으로 알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아빠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 안 들어?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 뭐가 창피해? 나 없었으면 너희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아빠 아들로 사느니 안 태어나는 게 낫지. 다신 나한테 돈 타령하지 마. 나 이만큼 키워준 사람 아빠가 아니라 엄마야. 아빠가 밖으로 나돌아다닐 때도 끝까지 우리 지켜준 사람이 엄마라고. 지 엄마만 위할 줄 알지. 아이고, 자식들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아빠는 부모로서 의무는 안 하면서 자식들한테 효도하라면서 강요까지 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질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큰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땐 정말 집안 망신이 따로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취가 된 채 집에 온 거예요. 그날 엄마가 신신당부라면서 아빠한테 미리 부탁까지 했었거든요. 당신 오늘 입 조심할 거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마. 내가 왜? 예비 며느리가 오는데 내가 왜 나가? 나 이 집안 가장이야. 뭘 했다고 가장이야? 세상에 입만 살아있는 가장이 어딨어. 입 조심할 거면 있고 또 입방정 떨 거면 그냥 밖에 있어. 아빠는 엄마 말에 서운했는지 결국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했는데 차라리 나가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큰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는 반가운 목소리로 반겨줬죠. 큰오빠 여자친구는 인상도 좋고 참 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본인 밥은 뒷전인 채로 계속 본인만 챙겨주니까 민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도 좀 드세요. 저 이거 다 못 먹어요. 아이고, 이렇게 마른 사람이 밥도 잘 못 먹어서 어떡해. 저 말라 보여도 힘은 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국 식기 전에 얼른 식사하세요. 저 혼자 먹으려니까 너무 민망해요. 내가 그랬나? 그럼 얼른 같이 먹자. 어서 먹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엄마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원래도 알던 사이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불청객이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술에 취한 아빠가 온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미 만취한 모습으로 들어와 큰오빠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소리치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왔네. 내가 시아버지 될 사람이니까 술상 좀 차려와봐. 역시나 오자마자 내배는 실어내 전 깜짝 놀라서 수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빠가 취해서 그래요. 오늘은 이만하고 어서 가보세요. 저 괜찮아요. 제가 가서 얼른 술 마신 사람이 먹을 만한 것 좀 챙겨올게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방 좀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큰오빠도 예상 못한 상황이라서
안절부절했죠. 그런데 주방으로 갔던 새언니가 뭘 챙겨왔는 줄 아세요? 바로 냉수였어요. 그러면서 그걸 아빠한테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냉수 먹고 정신 차리세요. 에? 내가 술상 가져오라고 했지. 언제 물 떠오랬어? 지금 술을 더 마실 게 아니라 냉수 마시고 속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더 가시면 정말 선 넘으시는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에 아빠는 뻘쭘해진 겁니다. 그 순간 엄마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에 아주 현명한 며느리가 왔네. 우리 장남이 아주 여자를 제대로 데려왔어.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신데 어떻게 또 술상을 봐요. 오늘 어머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저녁 잘 먹었습니다. 만취한 아빠를 단번에 제압한 새언니의 센스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큰오빠가 좋은 짝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언니도 친정에 술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큰오빠와 새언니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빠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은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같은 일을 하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고민하던 때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엄마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엄마가 노후에는 편안하길 바랬는데 너무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빠는 뭐 했는 줄 아세요? 일도 안 하면서 술 먹고 놀기 바빴습니다. 제가 엄마 병원에 다녀오던 날 집에서 널브러져 있던 아빠를 보고 악을 쓰면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쩌면 끝까지 이럴 수가 있어? 아, 왜 또 난리야? 오바 좀 하지 마.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금방 괜찮아져. 그리고 너 돈 잘 벌잖아. 돈 잘 버는 딸 있는데 설마 잘못되겠어? 엄마가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빠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금방 나을 거라고 말하면서 남일처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아빠를 탓하면서 울었어요. 아빠 때문이야. 엄마 저렇게 만든 사람 다 아빠라고. 엄마 잘못되면 나 평생 아빠 저주하면서 살 거야. 이제 네 엄마가 아픈 것도 내 탓이냐? 어?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네. 어이구 속 터져서 원.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전 그나마 있던 정마저 떨어져 버렸어요. 힘든 상황에 저한테 힘이 되어준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서울 중심가에서 연봉 1억 5천 정도를 받으면서 일할 당시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학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는 연봉 2억 정도 버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난 기간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아빠만 몰랐어요. 또 사고라도 칠까봐 제가 일부러 비밀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남자친구와 같이 엄마 병실에 다녀오다가 아빠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얘기만 들었던 제 남자친구를 마주쳤을 때 아빠는 눈을 반짝이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잘 나가는 강사님이 여길 어떻게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저 경혜 남자친구입니다. 알지, 알어. 나도 5학년에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던 거 알지? 옛날엔 선생님이 짱이었어. 강사는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면서? 애들 가르친다니까 정감이 가네. 아빠는 은근히 남자친구를 무시하면서도 돈을 잘 번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너무 좋아하더군요. 저런 이중적인 태도가 진절머리 나도록 싫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는 것도 아빠에게 알리고 싶지 않던 이유였어요. 저는 그 순간 말을 끊으면서 말했죠. 우리 수업이 있어서 가봐야 돼. 기왕 왔으면 남편이니까 제발 엄마 좀 잘 살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언제 엄마를 막대한 적이 있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우리 역대 연봉 강사님 가보세요.
아빠는 제가 강사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꼭 저렇게 말했어요. 남자친구 앞에서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듯 말해줬어요. 아버님이 솔직하시네. 미안해. 나 때문에 괜한 걸 겪게 하네. 괜찮아. 우리 결혼하려면 어차피 한 번 넘어야 할 벽이잖아. 같이 이겨내자.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같이 이겨내자고 하는 남자친구가 전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든 수술을 받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그러다 삼남매가 같이 엄마 문병을 다녀왔던 날, 엄마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일부러 막내 동생한테 결혼 준비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분명 아빠 귀에 들어갈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언니가 저한테 결혼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침 남동생도 자리를 비웠길래 전 편하게 대답했어요. 엊그제 신혼집 보고 왔던 거 계약하고 왔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신혼집 계약하고 나면 거의 다 했네요. 이제 결혼하는 거 실감 나겠어요. 네, 근데 엄마가 아파서 마냥 좋지만도 않아요. 그래도 수술 받고 나오시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요. 나랑 오빠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새언니가 있어서 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새언니랑 기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동생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묻는 겁니다. 뭐야, 누나 결혼해? 근데 왜 말을 안 해? 그냥 모른 척해. 조용히 알아서 준비할 거야. 왜? 아빠도 알고 계셔야지. 아빠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내 결혼에 재만 안 뿌려도 다행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모른 척해. 누나 아직도 옛날 일 때문에 아빠를 미워하는 거야? 남자가 바람 좀 필 수도 있는 거지.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그런 일 당해도 되는 사람인 거야?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동생은 왜 아빠도 모르게 준비하냐면서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빠한테 비밀로 했던 건 큰오빠 결혼 당시 아빠가 새언니한테 돈을 요구했던 사건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오빠도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빠와 가깝게 지내던 남동생한테 비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아무리 남동생이 백수 양아치처럼 살아도 저랑 한 약속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투병하는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하려니까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차도가 없던 엄마 상태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엄마한테 저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엄마 딸 왔잖아. 형애야, 나 너무 힘들어. 괜찮아. 다 괜찮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엄마 제발. 엄마는 약물 치료받는 걸 너무도 힘들어했어요. 그런 와중에 결혼 준비까지 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동안 아빠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5살 어린 여자 바람이 나서 정신이 나가 있던 사람이 아빠라는 인간이었어요. 진짜 기도 안 차더군요. 제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된 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창 결혼 준비하던 걸 어떻게 알고는 제가 일하는 학원까지 찾아와 저를 불러낸 겁니다. 누가 봐도 남동생이 말한 게 뻔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짜고짜 절 찾아온 아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빠는 뻔뻔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너 결혼 준비한다면서 그런 중요한 걸 왜 아빠한테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왜 말을 해요? 왜요? 또 초치려고 온 거예요? 초를 치긴 왜 쳐? 들어보니까 예비 사이가 너보다 더 잘 번다면서. 그럼 당연히 내가 예비 사이 대접을 해줘야지.
이젠 뒷조사도 하세요? 이래서 내가 아빠한테 비밀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넌 네 엄마도 말기암이라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빠한테 그런 말이 나와? 네 엄마 병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라도 혼주석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아빠를 혼주석으로 모시느니 전 그냥 혼자 입장할게요. 그거 다 시댁엔 흠으로 보일 텐데 너 괜찮겠어? 여자가 흠 잡히면서 시집가면 살면서 고생이야. 안 그래도 아빠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새엄마야. 그러니까 혼주석은 걱정 말고 예비사위 정식으로 인사시켜. 아빠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하니까 저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뭐요? 새엄마요? 제가 왜 그 여자를 만나요? 평생 아빠 혼자 그 여자랑 살던지 알아서 해요. 내가 이래서 아빠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가족은 뒷전이고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빠라고요.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린데 지금 내 성을 무시하는 거야? 그딴 성이 필요 없으니까 집어치우시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내 결혼식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요. 저는 너무 감정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안타깝고 이 사실을 엄마만은 모르길 바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학원에 급히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악마 같은 인간이 이미 엄마 병원을 다녀갔는지 엄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도 야윈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 손을 잡고 얼굴을 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치료받는 게 힘들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바닥에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 놀라서 엄마한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다녀갔어? 이거 누가 마셨던 커피를 두고 갔어. 혹시 아빠야? 경애야, 엄마가 미안해. 병실에 그렇게 먹던 커피를 두고 갈 사람은 아빠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커피가 있던 빨대에는 립스틱 자국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빠가 상간녀를 데리고 병원까지 왔던 겁니다. 저는 그때 괜히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아빠야? 아빠 때문에 울고 있었어? 엄만 너한테 침만 될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 엄마 없이 해. 엄마, 나한테 부모는 엄마뿐이야. 근데 엄마가 안 오면 내 결혼식을 누가 봐줘? 엄마 건강해져서 아빠랑 이혼도 하고 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봐줘. 제발. 경애야, 엄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이혼할 기력도 없다. 난 그동안 너희한테 이혼한 집 애들이라는 꼬리표 붙여주기 싫었어. 시집가는 딸한테 그런 흠을 남기고 싶은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니? 그런 사람 아빠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 내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꼭 힘내서 나 예쁜 드레스 입는 거 실제로 봐줘. 알겠지? 엄마. 우리 경애, 이 엄만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너만 잘 살면 된다. 저는 그날 엄마랑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만큼 아빠가 미웠던 적이 없습니다. 왜 아픈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죠. 저는 그날 병실을 나오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소리쳤습니다. 내 결혼식장 절대 오지 마. 오는 순간 끌려나가 각오하고 해. 나 오늘부로 아빠 없는 애야. 멀쩡한 아빠가 왜 없어? 너 미쳤어? 아빠야말로 미쳤어? 아픈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이 악마 같은 인간아.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아빠한테 절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엄마는 이모도 외삼촌도 모두 돌아가셔서 정말 저희 삼남매뿐이었어요. 하지만 친가 쪽은 고모의 고모부들까지 꽤 인원이 많았습니다. 정말 친척이고 뭐고 아빠와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제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설렘, 긴장도 잠시였고 혹시나 아빠가 상간녀와 나타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양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뻔뻔하게 살더니 끝까지 너무 뻔뻔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고 고모들도 아빠 전화를 받고 전부 왔던 겁니다. 게다가 양복 입은 아빠 상간녀가 결혼식장 앞에서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하면서 손님들 맞이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전긍긍하면서 앉아있다가 결국 신부 대기실을 뛰쳐나가 그 상간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세요. 가시라고요. 이야, 너 지금 이 아빠 밀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누가 아빠야? 나 당신 같은 아빠 둔 적 없어. 저 여자랑 살림을 차리던지 말던지 관심 없으니까 가. 당장 가라고. 저는 드레스 입은 것도 잊은 채 아빠 상간녀를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행복해야 될 결혼식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기껏 와줬더니 지금 이런 대접을 하는 거야? 장난쳐? 나 네 새엄마 될 사람이야. 그 입 다물어요. 누가 내 엄마야?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우는 제 뒤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뒤를 보니까 새언니가 엄마를 부축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힘겹게 새언니의 팔을 붙잡고 서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딸 시집 보내는데 이래야겠어? 내가 당신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당신한테 못한 게 뭐야? 내가 부탁했지. 죽은 날 얼마 남지 않은 내가 경혜 결혼식에 가지 말라고 부탁했잖아. 그런데 이런 짓을 해? 그때 엄마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는 새언니가 잡고 있던 손을 놓더니 상간녀한테 가서 뺨을 후려치면서 소리쳤어요. 넌 가짜야. 어딜 감히? 내가 우리 딸 진짜 엄마라고. 네가 우리 딸 낳기를 했어? 뭘 했어? 넌 나의 자격 미달이야.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나 쳤어? 오늘 내일 안에 아줌마가 오는 게 딸한테 더 민폐 아니야? 우중충하게 와서 뭐 하는 짓이야? 그 상간녀는 반격을 하려는지 손을 들었고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두굽으로 그 여자 발을 밟으면서 소리쳤어요. 어딜 감히 손대? 너 같은 여자가 감히 손찌검할 사람이 아니야. 알기나 해? 그 순간 엄마는 쓰러지셨고 결혼식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자 큰오빠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아빠한테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친아빠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오늘 당신이 한 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당장 따라 나와. 그렇게 아빠는 큰오빠의 손에 끌려나갔고 저한테 발이 밟힌 상간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다가 아빠를 쫓아서 뛰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객으로 왔던 친가 쪽 식구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모든 걸 알게 되자 혀를 찼습니다. 친가 쪽 식구들은 당연히 엄마가 올 줄 알았는데 상간녀가 나타나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결혼식장을 정리한 건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직접 방송까지 해서 30분 뒤 예식을 시작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식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참을 울다가
예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큰오빠는 아빠 상간녀가 식장에 못 오도록 끌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응급처치를 받고 결혼식장의 혼주석에 앉으셨어요. 다행스럽게 시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 엄마가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예식이라 식장 측에서도 사정을 이해해줬던 거예요. 겨우 결혼식이 시작된 예식장에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감사의 편지를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클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라고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항상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엄마 손이 야위어져 가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잘 보살펴드리지 못한 건 아닌지 너무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송하고 감사한 기억들 뿐이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아마 엄마처럼 강인한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지켜주시던 엄마는 늘 강하고 멋졌는데 그건 오로지 엄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하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효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엄마 꼭 회복해서 제 아이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제 아이에게 훌륭한 외할머니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같이 못 따지긴 여유도 즐겨봐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요. 아무리 말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읽은 편지에 엄마는 저와 같이 오열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제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바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딸의 결혼식을 지키고 싶어 하셨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끝내 쓰러지신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엄마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셨고 저와 남편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엄마는 다행히도 눈을 뜨셨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가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왜 왔어? 왜 힘든데 온 거야? 우리 예쁜 딸 드레스 입은 걸 봐야지. 이 두 눈에 꼭 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 누추하게 갔지? 미안해. 아니야. 엄마 너무 고운 모습이었어. 엄마 사랑해. 내가 많이 사랑해. 경애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네 결혼식 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 제발 힘 좀 내세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의사의 만류에도 딸의 결혼식을 보러 오셨던 거예요. 끝까지 딸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고 싶던 엄마와 저는 2주 뒤에 슬픈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만질 수도 없는 곳으로 엄마가 떠나셨거든요. 엄마는 그때 병원을 나오면서 내 딸 결혼식은 본인이 지키겠다면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빠는 뻔뻔하게 재산 분할을 하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마지막을 예상하시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나눠준 뒤였어요. 백수로 오랜 세월 살았던 아빠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큰오빠를 찾아가서 소리쳤다고 했어요. 내 재산을 빼돌려? 당장 내놔! 여기 당신 재산이 어디 있는데? 평생 엄마 혼자 뼈 빠지게 번 돈인 거 몰라? 나가. 이제 당신이랑 엮일 일 없으니까 나가라고요. 고의한 놈들. 니들이 부모 버리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밑바닥을 쳐도 당신한테 손 절대 안 벌릴 거야. 그러니까 서로 연락도 하지 맙시다. 제발 내가 부탁할 테니까 나타나지 마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는 자식들한테 완전히 팽당했어요. 그 후 아빠의 노후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더니 70이 넘은 지금도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쪽방촌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저와 오빠는 아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빠를 따르던 막내도 백수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어서 아빠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죠. 엄마 살아 계셨을 때나 금전적으로 조금 도움을 줬지만 이젠 아예 엮이기도 싫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서 붙어있던 상간녀도 결국 손절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비빌 곳이 사라진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빌었던 적이 있어요. 형애야, 아빠 돈 좀 줘라. 월세가 없어. 나 이러다 죽겠다.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이제 어딜 가니? 누구세요? 전 아빠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형애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부탁이다. 먼저 자식들 무시하고 산 건 아빠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요. 이게 아빠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매몰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살면서 엄마와 저희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냥 없는 듯이만 살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엄마가 떠났지만 아직도 제 가슴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쓴 것도 얼마 전 엄마 생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살아 계셨다면 사위와 며느리의 축하를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겠죠. 큰오빠는 예쁜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어서 엄마가 보셨다면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힘든 시기 힘이 되어준 남편이 있어서 저도 지금은 잘 살고 있답니다.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은 남편에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어요. 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릴 걸 지금은 참 후회가 되네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표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생전에 부모님과 사진, 영상도 많이 찍어두세요. 엄마 목소리가 그리운데 들을 곳이 없어서 너무 슬프네요. 바빠도 한 번이라도 더 놀러 다닐 걸 참 후회가 됩니다. 날이 좋은 가을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름다운 가을에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